저는 아, 혹시 아바타 네. 기억하세요? 그럼요. 자, 2탄 안 봤어요. 우리 아바타 1탄을 우리가 같이 봤어요. 맞아요. 우리 3D로 봤어요. 맞아요. 네. 네. 그 아바타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 음. 굉장히 한동안 멍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 저 어제 아바타 2 보셨어요? 물의 길을 봤어요. 오. 아마 문희정 마리아나 파자마 시스터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3시간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시간 이러는데 저는 근래에 그렇게 몰입? 진짜 몰입도 쩔고 저한테는 오. 정말 허리 꼿꼿이 세우고 눕지도 않고 앉아서 3시간을 이루고 봤어요. 정말 보면서 진짜 오래간만에 환기되는 느낌이었어요. 뇌가 사실은 경주마처럼 제가 국제정시만 보고 이렇게 달리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 필요해요. 가끔씩 이거 좀 열어줘야 되거든요. 맞아. 열어서 열어야 되거든. 다른 것도 좀 이렇게 넣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약간 좀 환기, 맞아요. 예. 광합성엔 환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뇌에도. 그 환기가 제대로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 있다면 저는 강추해 드립니다. 그럼 저도 보셔라. 봐야겠다. 보셔라. 네. 혼자 있을 때 혼자 집중해서 봐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보셨나요? 궁금타. 야, 박은상님 꼭 보세요. 예, 꼭 보십시오. 이거는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얘기 하고 하시려고? 그 아바타 물의 길을 보면서 제가 되게 왜 그렇게 집중을 해서 봤나. 사실 사람의 기질이라는 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코드가 맞다라고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네. 정말 뭐 한 반에 여러 명이 있어도 또는 가족이어도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코드를 자기가 사실 제일 잘 알잖아요. 유독 본인이 끌리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본인의 코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세계. 맞아. 예. 그리고 약간 그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종교적 색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끌림을 느끼는 스타일이라서 아바타가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인간 중심으로 살잖아요. 저 역시도 인간 제중심이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지구상에는 또는 이 은하계에는 생명체가 인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정말 수많은 생명체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너무나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시각들이 그냥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너무 양심 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생태주의자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는데 생태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인간만의 시각으로 보지는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아바타 1탄에서 주요 내용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주제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관통하고 있는 거죠. 관통. 아바타를 관통하고 있는. 물의 길에서도 그게 나와요. 예. 여전히 이제 철학 위에 이제 영화가, 스토리들이 그려지는데, 거기서 인간은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이기적인. 예. 그러니까 그게 영화니까가 아니고 그냥, 맞아, 인간이 원래 저런 존재였지. 맞아, 인간들의 세상이 저렇지. 그러니까 내가 인간인데 참 인간 편 하기 싫다. 참 인간이 싫다. 맞아.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서 파괴자거든요. 예. 저는 1탄만 봤으니까 1탄 본 내용에 따라도 그래요. 인간이 파괴자로 나오죠.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혹시 내가 너무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쓰레기 버릴 때 저희 주말에 쓰레기 버리는데
내가 진짜 민폐 덩어리구나라는 걸 그 쓰레기를 저 버리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난 내 존재 자체가 이 어. 자연 생태계의 민폐 덩어리구나. 아니, 3인 가족 일주일 쓰레기가 이렇게 이렇게 많다고?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줄이지? 막 이런 생각. 그렇죠. 음. 그래서 왜 기껏 할 수 있는 게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가방에 사실 밀폐 용기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로 거기다 뭐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이거 하자라고 그런 하는데 분들도 있죠.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진짜 거예요. 쉽진 않아요. 예, 그게 생각만큼 참 쉽지가 않은 거야. 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건 너무나 사소해서 이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싶은 것들. 근데 그거라도 그거라도 해야죠. 해야 음. 된다. 그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인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이 존재계 자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인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인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고통이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통이나 삶에 있어서 고민이나 뭐 이런 것들 나 스트레스 막 이런 식의 어떤 네거티브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 이 존재계 전체로 보면 인간은 굉장히 미미한 존재인데 내가 참 너무 이걸 확대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아주 미미한데 그 미미한 존재가 하는 고민이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혹시 지구마블 세계여행 보세요? 아니요? 안 보시죠? 김태호 PD가 요즘 새로 하는 예능인데 정말 여행 유튜버 3명이 나와가지고 부루마블처럼 주사위 던져 그 나오는 나라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곽튜브랑 빠니보틀이랑 원지 3명이 나와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원지라는 유튜버한테 되게 팬이 됐거든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지난 편에 갔던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였어요. 마다가스카르에 그 바오밥 나무 보러 갔거든요. 똑같은 얘기했어요. 바오밥 나무 이렇게 석양을 지는 그 바오밥 나무의 그림자를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대자연을 보고 있으면 인간의 고민이 뭐 그렇게 큰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가 마다가스카르까지 오고 막 몇 시간을 걸려서 오는 여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바오밥 나무는 지구를 지키고 1000년도 넘게 살잖아요. 그래서 저런 나무도 아무 말 없이 이 험난한 지구를 1000년 넘게 사는데 나 같은 미물이 뭐라고 그런 고민을 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원지 유튜브를 구독해서 보니까 그분이 원래 별명이 원지 스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고 대자연을 보면서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그래갖고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맞는 말이다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또 신기하네. 그래서 계속 내가 이 존재계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맞아. 사실 스스로 되게 많이 닥달을 하죠. 너 별로 그렇게 큰 존재 아니야. 금방 까먹긴 하나.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요. 네. 저는 왜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냐면은 윤지아 밥먹어님도 원진님 완전 팬이래. 근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가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갑자기 그 부분을 확 뇌를 탁 열어가지고 시원한 바람 후 하고 불어주는 느낌이니까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여행을 가잖아요. 네. 예. 저는 뭐 굳이 안 가도 약간 이게 간접 글로 배우고 하는 것들이 특화된 사람 같아. 약간 나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거기를 가지 않아도 물론 갔을 때 그 감동이 더 클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저는 굳이 가지 않고서라도 그거를 그거 한 반 정도의 감흥을 스스로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안 좋아해요. 여행 안 좋아합니다. 예. 귀찮은 거 싫어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난
그냥 게으르다니까 겁나 게을러. 방송 말고는 다 별로 관심이 관심이 없어. 없으셔가지고. 근데 만약에 나한테 저기 여행 방송이 섭외가 들어왔다. 그러면 또 그럼 또, 난 미친 듯이 그 여행에 대해서 준비해가지고 갈 걸. 그렇겠죠.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치. 영성님이 자기 안에 담긴 만큼 그 크기도 큰 게 아닐까 문화를 보면서 느껴요 하셨는데, 철학적인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그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한 게 나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늘 종교학과를 갈까 철학과를 갈까 고민했었는데 우리 아빠가 날 철학과를 보냈는데 중요한 건 난 대학에서 종교학 공부도 거의 부전공 수준으로 했지롱.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기질이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쪽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쪽 책을 되게 재밌어하고 그런 쪽 책 되게 좋아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 너무 신나고 막 그 소위 옛날의 철학자들은 되게 천재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천재들이 했던 얘기들을 지금 내가 배우면서 야, 역시 천재는 다르구만. 막 이런 걸 느끼는 것도 너무 좋고 그걸 듣고 나서 내 생각이 또 변화하고 내가 또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 자체를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